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끝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CF 같았어요. 아니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침마당을 나갔는데 저 이용 선생님이랑 같이 출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용 씨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10월 31일 그 수첩에 일정이 새카맣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새카맣고 거의 뭐 헬기 타고 다녀야 될 수준 그런 정도인데 그 1년에 벌 수 있는 돈과 그날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거의 비슷한 정도. 맞먹는다. 네. 그래서 저게 시점에 관계되는 노래를 히트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다. 벚꽃 엔딩. 그러니까요. 12월 32일. K리그2는 우승팀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도 정해진 거예요. 네. 2, 3, 4위 자리만 아직 안 정해졌고 K리그1은 33라운드까지의 정규 라운드 이제 마무리가 됐고 파이널 라운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자, 정규 라운드 한 줄로 평가한다면 예측이 불가했지만 재미있었던 리그였습니다. 샤신. 그 어느 시즌보다 멋진 골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샤신의 정말 가슴을 가장 강력하게 부여잡았던 딱 한 골만 꼽으라면 어떤 골입니까? 두 골 꼽으면 안 돼요? 예, 괜찮아요. 일단 한 골은 세 골 꼽고 싶다. 예, 하세요. 지금 갑자기 질문 들어오니까 저희가 봐서 뭐 편집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시즌 아주 극초반에 나왔던 김민우 선수의 바이시클 발리. 네. 김건희 선수가 제기차기식으로 한 발로 툭 띄워놓고 한 발로 또 처리하는 이청용 선수가 한 번에 수비를 그러니까 이른바 바보 만든다고 하죠. 그런 상황으로 딱 쳐놓은 이후에 툭. 레드제민에게 2021 시즌 K리그1 33라운드까지 정규 라운드 어떤 의미입니까? 한 줄로. 울산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 안 끝났어요. 뭐 아직 안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뉘앙스가 끝냈어. 지금 울산의 지금 운명을 우리 시즌 완전 종료 리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닌데. 뉘앙스 울산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끝날 거야라는 걸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울산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울산이 이제 올 시즌만큼은 다를 거다 하고 실제로 뭐 달라진 순위표 구도대로 갔는데 어저께 이제 정규리그가 끝나고 순위표를 보니까 울산이다. 아니 그 최근 한 2년간의 그 모습을 이 파이널 라운드 앞두고 재현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이게 쭉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평소에 갖고 있는 이 팬들의 이미지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도 약간 그런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일요일 어제였는데 경기 성남전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1년 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나오나? 약간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도 시작부터 총을 꺼냈어. 근데 올 시즌 아니, 근데 지금까지 달랐습니다. 확실히. 그 울산 성남 그 패배한 경기는 보셨던 거죠? 봤죠. 저는 아까 그 뉘앙스가 제가 왜 이걸 꺼냈었냐면은 뉘앙스가 끝나고 순위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정작 안 보고 경기 후에 순위표만 보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드리려고 그랬다가 성남 울산전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이라이트만 보는 남자, 순위표만 보는 남자. 자, 이렇게 2021 K리그 1 33라운드까지 끝났는데 이제 5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가 남았습니다만 오늘은 스타 개인에게 좀 집중해보는 그런 내용을 좀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K리그 최고의 젊은 선수와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를 옐카가 좀 앞당겨서 선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오랜만에 이 영플레이어 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는 누굽니까? 네? 올해는 뭐 기록으로 보나 뭔가 임팩트로 보나 뭘 그거를 또 그 그거 저기- 훔쳐보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거 기록에- 오셨으니까. 정상빈 선수가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내가 줄 수 있다면 엄지성 선수를 주고 싶어요. 아, 광주의 엄지성 네, 선수. 사실은 뭐 수원 삼성도 올해 뭐 어려운 시즌이었고 결국은 이제 파이널 A로 갔지만 그래도 엄지성 선수가 좀 더 어목한 곳에서 진짜 엄원상 선수도 없는데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체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결단력과 그 뭔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영 플레이어나 상에 가장 맞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내겠다.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혈기와 뭔가 이 풍성함을 해내겠다 이런 거는 엄지성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 훔쳐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좀 필요한 거라서. 네, 기록. 24경기, 26경기, 32, 31, 27, 30. 네. 좋아. 이거 아니 진짜 엄지성 선수는 파란 카드 없어? 아니 엄지성 선수 보니까 32경기 네. 뭐 그 영플레이어상 후보 가운데 가장 팀에 많은 대한 게. 공헌도가 높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 광주의 한 시즌을 온몸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그리고 성장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게 너무 보여가지고. 우리가 시즌 초반에 주목할 만한 젊은 선수들 얘기할 때 제가 좀 강조했던 나오긴 이름이 했습니다. 좀 많이 네, 나왔는데 네. 엄지성 이름도 네, 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반보다 지금 후반이 더 좋고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선수라서. 정상빈 선수가 사실은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했죠. 또 대표팀에도 발탁이 됐었잖아요. 대표팀에서 또 골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뒤에 도쿄올림픽 이후에 후반부에 이제 정상빈 선수가 약간 좀 전반부의 그 임팩트, 그 기대감 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 부상 관련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꾸준히 계속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 적어 오신 거 보면 24경기잖아요.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조금 이제 출전 자체가 약간 들쭉날쭉한 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정상빈이 맞아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가시적인 걸로나 또 정상빈 선수가 넣었던 골들의 또 그 퀄리티나 뭐 네. 그 또 임팩트, 아까 멋진 골 얘기도 했지만 정상빈 선수도 골 넣을 때 정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절묘하게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래서 시기가 수원이 승점을 많이 벌던 때랑 딱 맞아 또 떨어지잖아요. 한창 수원이 네. 올라갈 때 또 네. 강현묵 선수와 더불어서 아주 맞습니다. 수원의 젊은 피의 위력을 또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그 저는 그 지난 시즌 이전에도 제가 누구 좋아했습니까? 부산의 이동준 선수를 매우 좋아했거든요.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 그 부산의 어떤 성적 저조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이 하는 것만큼 좀 홍보가 덜 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고군분투하다시피 공격을 이끌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블루와 오늘 좀 마음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산의 이동준을 생각하면 왠지 지금 광주의 네. 엄지성이 좀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엄지성 선수에게 마음은 좀 쏠리는데, 그런데 이제 임팩트나 또 이런 면에서는 정상빈 선수가 대단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상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싸움 자체는. 레드제민이 고르세요. 일단 그 불만부터 저는 항상 불만 담당이니까. 예. K리그가 신인상을 주다가 영플레이어상으로 바꿨어요. 해가지고 맞아요. 뭐 몇 세 이하 뭐 다 된다, 이제 문호를 넓히는데. 근데 보면은 한 번 받으면은 못 받아요. 이제 저는 그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줄 수 있다. 예. 아니 나이가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 98년 이후 출생자 중에 제일 잘한, 올 시즌 제일 잘한 선수를 뽑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상빈 선수가 올해도 받을 수 있고 내년에 더 제일 잘했으면 또 내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복잡한 기준을 도대체 팬들한테 어떻게, 그건요 새 시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굳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자격 조건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K리그를 잘 보면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공급자의 시선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플레이어는 정상빈입니다. 왜요? 제가 보기엔 뻔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특히 그 영플레이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했으면 물론 이제 뭐 이름의 모든 거를 이제 포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목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나이로만 잘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뭐 시즌 또 50% 출전 예. 그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 50% 출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상을 탈 선수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 38라운드에 19경기를 못 나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도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네. 뭐 18경기에서 20골을 터뜨리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20골을 터뜨리는 선수는 솔살이야? 18경기만 출전시키질 않겠죠? 당연히 전 경기 출전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문제도 있겠네요. 18경기 딱 하고 20골 넣고 부상당하면 못 받는 거예요. 신인왕이라고 우리가 하다가 신인상이라고 하다가 영플레이어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플레이어 상도 신인상의 일부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오자. 그러니까 신인상이면은 당연히 데뷔 시즌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영플레이어 하니까 약간 이게 좀 광범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넘은 선수는 이거는 영한 뭐 신선한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인상이라는 뉘앙스를 조금 이어가기 위해서는 3년으로 잘라야 돼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냥 0이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나이로만 보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지금 레드제민의 문제의식에 샤신이 공감을 했는데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모든 제도가 완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거 문제 있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열카답게 일단 영플레이어상의 조건 이거 좀 문제 있다. 근데 정말 한 15경기 뛰고 20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영플레이어를 못한다. 야. 그러면 15경기 뛰고 문제가 20골 넣었으면 문제가 지금 되는 K리그 거죠. 1 득점왕입니다. 그렇죠. 주민규 선수가 17골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할 때는 그 보편적인 모든 거를 될 수 있는 한 포괄할 수 있는 룰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 선수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해프닝성이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류블루가 조사를 해오고요. 네. 다음 옐카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 시즌 K리그 1을 가장 빛낸 선수. 아직 파이널 라운드 5경기가 남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우주의 기운으로 예측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제민 먼저 드릴게요. 이 조건을 붙여야겠죠. 우승을 한다면 뭐 올해 가장 수고했다라고 상 주고 싶은 선수는 전북의 홍정호 선수입니다. 홍정호 선수. 전북은 뭐 공격적인 면을 보면은 뭐 일류첸코하고 구스타보하고 골을 많이 넣고 김보경 선수가 도와주고 있고라고 하는데 올해 전북을 보면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와 전북 진짜 다 때려 부시는구나 이런 느낌 없거든요. 올 시즌은 뭔가 쌓여진 내공으로 어렵게 이기는구나의 방점이 찍히는 그런 시즌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홍정호 선수가 센터백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덕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또 홍정호 선수가 프로 데뷔 이래 올 시즌 출전 수가 가장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해서 31경기, 선발만 30경기 나왔고 해서 지금 이 팀 내에서 출전 시간도 2번째로 높고 근데 지금 송범근 선수하고 홍정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일류첸코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송범근 선수는 특수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필드 플레이어 중에 홍정호 선수가 이 전북의 이 어려운 시즌을 계속 잘 버텨주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홍정호 선수를 우승을 한다면 예. 우승을 사실은 지금 울산은 이미 탈락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울산이 아까부터 우승을 계속 그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순위표를 보니까 울산은 뭐 아니에요. 울산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닙니다. 울산 화이팅. 지금 아니 지금 안에 지금 저 자켓 안에 티셔츠 색깔도 전북 색깔이에요. 그렇네요. MGB. 아니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애봉이 그 느낌 좀 있었는데 자켓이 그때는 그 색깔. 아니 네. 시즌 시작할 때 둘이 전북 그렇습니다. 예측 이쪽이 울산 예측 울산이었죠.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울산이 우승을 한다면은 저는 이동준 선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울산이 삐끗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홍정호 선수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발 횟수, 풀타임 횟수가 현격히 적어요. 이동준 선수는.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공백이 있으니까. 후반 경기 도중에 나가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서 공격 포인트도 쌓고 하는 스타일인데 한 리그에 한 시즌을 대표해서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를 뽑는데 후반 조커 선수가 MVP다라고 하는 것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근데 울산은 화이팅입니다. 그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로테이션과 어떤 그 전술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요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 뭐 울산이 그 포항에게 승부차기 고배를 들었습니다만 울산이 이동준 선수를 부상으로 활용할 수 없었잖아요. 이동준 선수가 현실적으로는 교체로 나온 경기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모두 울산 팬 및 뭐 모든 K리그 팬들에게 울산의 베스트 11 짜봐. 이동준 선수 그러면 들어가죠. 예. 이동준이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실적 기용의 약간 그 결과지 사실상 이동준이 울산의 엄청난 주역 선수임에 의심을 던지는 조건은 아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MVP를 뽑을 때 우리가 막 빛나는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이 되는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비 선수들은 하이라이트 필름의 주인공이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홍정호 픽은 아주 좀 묵직하게 울림을 주는 그렇죠. 그런 선택이 아닌가. 아니 근데 홍정호 선수는 지금 그 레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MVP 후보로 예상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전북의 공격 쪽에서 누군가 한 명에게 만약에 전북이 우승을 한다 쳐도 한 명에게 몰아주기가 조금 어려운 시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신의 픽도 홍정호입니까? 저요? 네. 그러니까 홍정호 대 이동준이 될 거라는 레드의 말씀에 동의하죠. 전적으로 동의. 동의하는데 조금 더 이제 가능한 초이스들은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의 세징야 선수, 주민규 선수도 저는 사실은 올 시즌 퍼포먼스만 보면 후보군에서는 빼놓기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리고 약간 번외성이긴 한데 후보를 왜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아니요, 근데 기본적으로 후보군이라는 거는 있는 인슈어런스 거잖아요. 킹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인슈어런스 안 해도 홍정호 대 이동준으로 거기는 무조건 그렇게 했죠. 갈 가능성은 높은데 라스 선수도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그럼 가장 중요했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수원 FC는 물론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뭐 박주호 선수라든가 이영재 선수도 잘해줬고 무릴로 선수의 또 아주 개과천선도 아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주민규 라스 선수는 팀과 더불어서 사실 빼놓기는 좀 곤란하다. 근데 그래도 뭐 우승하는 쪽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일단은 뭔가 그 수상자를 얘기할 때 5명은 최소 깔아놓고 시작을 하시네요. 아니 오스카상을 줄 때도 후보는 5명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시즌이 안 그렇죠. 끝났잖아요. 네. 저도- 아니 그냥 네. 뮤청 기자가 찍어. 누굴 찍습니까? 저는 울산이 우승하면 조현우 선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 이거 블루 카드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신선한. 그 조현우 선수가 물론 아쉬울 때도 있지만 골키퍼니까 그래도 경기를 보면 울산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현우가 있어서 상대가 땅을 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어쨌든 보루가 되어줬고 뭐 저는 전북 우승한다면 오히려 구스타보 선수 왜냐면 골을 넣지 못하면 우승을 못하니까. 근데 다만 그 ACL에 나간다면 수원 FC에서는 라스가 받아야 되고 제주에서는 그 주민규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제 마음속의 MVP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임상엽입니다. 오. 제 마음속에 MVP 임상엽입니다. 오, 오늘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인기 발언이 너무 심한 아니, 것 진짜예요. 같아. 아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신선하게 나가는 게 사실 레드 전유물이거든요. 아, 나 빨리 생각해야지. 아니 근데 오늘 이 전체가 아, 신선한 누구하지? 게 블루가 약간 이렇게 삐딱선을 타니까 아우 좋아요. 지금. 울산이 우승하면 임상혁. 조현우 처음 나온 이름이고요. 네. 제 마음속 MVP는 포항의 임상혁. 임상혁이죠. 이것도 처음 나온 이름이에요. 임상엽 선수에게 박수. 임상엽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10골이고 도움이 3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슈팅이- 두 자릿수 득점한 게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슈팅이 29개예요. 그럼 임상혁. 3번 차면 한 번 골 무조건 이상 들어갑니다. 한 30대 들어서 축구에 눈 뜨고 축구도사 소리 듣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임상엽 선수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임상엽 선수는 별명이 임작이래요. 임작. 예, 임작이 플러스 임상엽인데 왜냐면 이 선수가 첫 시즌을 기억합니다. 전북에서 왔을 때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드래프트로 받아서 전북이 왔는데 그 시즌에 아마 우승했을 거예요. 2009년에 아마 우승했는데 그때만 해도 스코어라기보다는 그냥 측면 공격수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때려 넣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김기동 감독과 이제 동료들이 모두 캐치를 하고 올 시즌은 슈팅을 알려라 라고 했지만 슈팅 기회가 29번밖에 없었는데 10골을 꽂아 넣었고 사실은 이거는 시즌 중에 가장 큰 조력자 사실 저기서 번쩍하면 임상엽이 더 골 넣을 기회가 많은 송민규 선수가 전북 유니폼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갈아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골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포항이 사실 파이널 A로 갔다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데 파이널 B로 갔지만 임상엽이 없어서 35점 중에 10골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포항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래도 뭔가 팀을 확 끌어올리는 사람은 임상엽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막 끌리는데요. 네, 임상엽은 그래서 2021 시즌 지금 승점 똑같고요. 딱 4골 차 다득점으로 전북이 1위, 울산이 2위예요. 우승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 옐로우 카드 특히 K리그 주제 편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 전에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블루와 제가 전북 그리고 이분이 울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즌 한 중도에 또 뭐 한 번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울산이 조금 약간 여유를 두고 앞서고 있었나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울산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다시 원래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나이가 참 그 충천금 지금이 원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녹색의 한 표. 저는 전북 가능성이 한 52% 되는 것 같아요. 52%. 제가- 제가 많이 쓰셨는데 네, 52대 48. 50.001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지금 있어요. 상황에서는? 예. 이유가 물론 이동준 선수가 돌아오긴 하겠죠. 어느 순간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울산이 지금 오세훈 선수로 거의 솔로로 버티는 그 공격수 자리가 점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가 물론 열심히 해주긴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너무 혹사됐거든요. 오세훈 선수 혼자서 5경기를 다 버티기가 과연 쉬울까. 근데 반면에 구스타보 선수의 폼은 지금 좀 공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전북이 울산보다 좋은 내용의 경기를 해서 전북이 52%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겨넣기가 전북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네,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맞대결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른 팀들과의 또 대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승점을 드랍하지 않으려면 공격수들이 뭔가 우겨넣을 수 있는 팀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근데 울산은 과연 그게 될까? 라는 면에서 전북이 약간 유리하다. 류블루는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원래 안 바꾸니까 전북인데 예. 50.1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슷하고 저도 골 넣어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골대 또 이 수미 쌍관인데 골대의 불안감이 전북에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물론 이제 모든 골키퍼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지만 그 부분에선 또 조현우가 낫기 때문에 50.1.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캐리하느냐, 구스타보냐, 조현우냐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송범근이 엑스맨이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송봉근 선수 영원히 취재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레드재미는요? 울산이 우승합니다. 울산 우승합니다. 결국 다 원상 회복됐어요 지금. 근데 아니 아까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울산님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북이 우승해서 홍정호가 MVP 탈 거예요. 이거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진실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울산이 결국에는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그렇죠. 하겠죠. 승점 지금 6점짜리 경기죠, 그게. 승점이 지금 같은 상황이고 하는데 지금 뭐 논리가 통하지는 않지만 축구에서 논리적으로 하면은 상위 그러니까 파이널 A에 들어온 팀들 상대 전적을 보면은 전북이 경기당 1.33점을 얻었고 울산이 1.53점을 얻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순 계산을 하면은 울산이 요만큼이나마 좀 유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만 보면. 이런 걸 또 이런 통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네. 오늘 굉장히 데이터에 그냥 지금 감으로 막 때리는 스타일인데 이거 근데 마지막엔 감으로 계속 하셨어요. 지금 K리그 1에서 누가 12위가 되고 누가 11위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럼 사신이 맞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올해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준비했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레드재민 준비했어요. 홍재민. 역시 오늘 정말 아니,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블랙카드 혼자 아니, 제가 끝나 커피 한잔 살게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슬픔, 강등을 이럴 거면은 수강제를 없애야죠.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엘카가 이런 피묻히기에 이렇게 조심스러웠다고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흥미 위주로 좀 매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 안양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는데 추천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왔다는 게 결국 이건 것 같아 지금. 서울 안양 추천합니다. 추천. 얼마나 재밌어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꿀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서울과 안양 그러니까 대결이다. 올 시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고 굉장히 허탈했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우리 정말 심장 쫄깃한 매치업으로 네. 끝내자. 나쁘지 않네요. 예,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부담은 레드잼이다 안고 가는 걸로 하고. 근데 저는 그 안양 팬들의 좀 원망을 뒤로하고 저는 대전이 지금 현재 페이스 자체가 안양보다 좋아 보여서 그래서 저는 대전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과 안양과 전남의 이제 준 플레이오프 그 이어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팀 확정인데 대전이 가장 유력할 거다. 저도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대전이 사실은 뭔가 짜임새가 괜찮았지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이 너무 없어서 뭔가 꽂아 넣을 선수가 없었는데 마사 선수가 저 한국어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정말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준비가 됐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기가 있고 승격 그거에 인생 버리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사 선수 한국어 인터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이 확실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발끝도 이 정렬이 된 것 같아서 최근 흐름으로 보면 저도 대전이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열카? 자,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축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블루. 뭐 처음에는 준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풍성한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불살러서 내년 시즌에 이제 팬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데이터로 밑밥을 깔았으니까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정말 없구나 우리한테는. 왜 유럽 축구 이야기할 때는 각종 데이터를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함께 뛸 수 있는 K리그의 데이터는 이렇게 없나. 이제부터라도 이야기거리를 위해서 좀 데이터 부문에 연맹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신의 한 줄 요약 듣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 다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기간 K리그 정말 드라마틱한 예측 불허의 모든 경기가 명승부가 되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예측은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더 재밌게만 해주십시오. 끝. 세 분의 한 줄 이야기 덧붙여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은 좀 추워졌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경기장을 찾아서 뜨겁게 환호했던 그 팬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K리그 그라운드에서 빨리 다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르카 축구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11월 A매치 주간에 라방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샤신, 레드제민, 류블로와 함께했던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